안녕하세요, 윤호무사입니다. 자, 우리 이런 근로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긴 어려운데, 일하는 태도가 좀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의욕도 없어 보이는 근로자들. 우리 사장님들이 전화 상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을 한 사람 채용했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잘랐으면 좋겠는데 해고수당 한 달치 급여를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 이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좀 더 구체적인 사유는 없을까요? 가령 근무하면서 횡령을 했다든가 절도, 상습적인 무단 결근이나 지각, 근무 중 동료 사이의 폭언이나 폭행, 사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자,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정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보면 성실하지가 않다라든가 업무 의욕이 없다, 직원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딱히 요거다 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 자문사에서 이런 문의가 오면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잘 판단하셨겠죠. 한 달치 예고수당도 주셨다 하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리 답변하고 제 이야기를 믿고 사장님이 그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직원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해고에 따른 쟁점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 부당해고 그 자체에 대한 제재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기간 상당 임금액이 있을 수 있고, 이거와는 별도로 해고 통보 시기의 문제, 즉 근로자로 하여금 재취업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해고수당 한 달치 개념은 후자, 즉 최소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구제인데, 근기법은 이러한 해고 예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예고 의무라는 것은 적어도 해고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간에 대한 배려는 해야 한다는 개념이지, 이거를 했다고 부당해고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고를 염두에 둔 사업주라면 해고 예고 의무와 더불어 과연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될 것인가, 이 근로자가 과연 잘릴 만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해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소위 정당한 해고를 하는데 우리 노동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게 소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규칙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상 해고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규칙 사유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난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회통념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고,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규칙 사유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예를 들자면 앞서 이야기한 사례 있죠. 가령 횡령이나 절도, 상습적인 무단결근이나 상습지각,
근무 중 동료 사이에 폭언이나 폭행, 사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딱 들어봐도 해고당할 만한 사유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케이스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양형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행위자가 현재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가, 뭐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서 이 정도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받아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사업주 주관적 시각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통념으로도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말 그대로 잘려도 싸다 할 만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해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당한 해고의 마지막 허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고하는 건 좋은데 절차를 지켜라 이거죠. 그럼 지켜야 할 절차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해고 서면 통보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해고 서면 통보 외에도 그 회사에 별도 인사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개최했는지, 서명의 기회는 부여했는지 등 절차를 살펴 최종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모든 정당성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고는 일단 최후의 카드로 남겨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데, 정당한 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진정이 이유가 있든 없든 인정되어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의 이의 신청 대응 과정에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려면 우선 대상 근로자에게 앞서 이야기한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규칙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널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 이라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아울러 해고를 함에 있어 그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다든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대응 과정 자체가 매우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해고를 하기 전 10번 이상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꼭 해고를 해야 한다면 우선은 사직을 공고 먼저 해 보시고요. 사직도 안 하겠다고 버틴다면 우리들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보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